30 이렇게 총 4문제를 하겠습니다. 다시요. 오늘은 6월 2일 화요일인데 이 저녁 수업을 동영상 강의로 대치하고 29번, 그다음에 30번, 31번, 32번 이렇게 4문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선거가 끝나고 나면 목요일 날 6월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러면 저녁 야간 수업 시간에는 그 26년 6월 화면이 날라왔네요. 다시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26년 6월 모의고사를 할 테니까 이 프린트물은 선생님 준비하겠습니다. 네, 리뷰 노트 꾸준히 잘 쓰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법 문제이네요. 어법 문제. 네, 내용에 집중하고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어법은 지금 이렇게 be described, has, what, undoubtedly, opening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설명을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hunter-gatherer lifestyle. hunt는 사냥하다 이런 뜻이죠. gather는 모으다, 줍다 이런 뜻인데 사냥하고 어떤 잡초, 식물 이런 걸 모으러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수렵채집인이라고 합니다. 수렵채집인. 사냥하고 gather 잡초나 식물, 나물 이런 것들을 모으러 다니는 그런 수렵채집인의 삶의 방식은 라이프스타일이 삶의 방식이 되겠잖아요. 자, 그러고 봤더니 이제 컴마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콤마는 가로로 싹 묶어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없는 걸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크게 주어, 여기가 appears 이 부분이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는 일단 놔둬보고 이 수렵채집인들의 삶의 방식은 appears to 하면은 뭐뭐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좀 큰데 조금 두께를 낮춰보고 그래서 have had 이렇게 이제 투부정사 안에서도 현재 완료 시를 썼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appears 현재 시제보다 더 이전의 시점을 나타낸다.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렵채집인들의 삶의 방식은 have had much to recommend it. 많은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to recommend it. 그것을 권하는. recommend는 권하다, 추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천할 만한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 선생님 그럼 이런 거 대명사 꼼꼼히 보는 거 좋아하는 거 이제 알죠? 그래서 이때 이시 가리키는 게 뭘까? 그것을 추천하고 권하는 그만한 많은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생김새가 단수니까 위에 있는 the hunter-gatherer lifestyle 얘를 가리키겠네요. 그래서 이 수렵채집인들의 삶의 방식을 추천할 만한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냥 돌아다니면서 동물 사냥해서 잡아먹고 그리고 나무에 있는 과일 같은 거 열매들 따먹고 나물 캐먹고 이러면은 좀 삶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편해 보이잖아요. 그래 보인다 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의 어법인데 be described가 있는 걸 봐서 동사 자리냐 준동사 자리냐 이거 먼저 생각하기로 했잖아요. can이란 조동사 뒤에 그럼 여기가 동사 자리인가 아니면은 준동사 자리인가 이런 거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can이라는 조동사 뒤엔 우리 동사 원형 써야 될 자리니까 이제 조동사 자리. 그래서 be는 동사 원형이 왔는데 동사 자리다. 그러면 그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요? 그때 세 가지가 그렇죠. 수일치, 태일치, 시제일치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단수냐 복수냐 그리고 능동 수동이냐 근데 여기는 BPP인 걸로 봐서 수동태네요. 그래서 which can be described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말이 꼬여서 미안합니다.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as natural to human being 인간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설명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수렵채집인들의 삶의 방식 이렇게 되겠네. 다시 직역해 볼까요? 자, 다시요. 수렵채집인들의 삶의 방식은 근데 그것은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마치 자연스러운 것 같다. 인간 존재에게는. 왜냐하면 이것은 appears to 이렇게 보인다. have had much 많은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을 그 삶의 방식을 추천하는. 그래서 그럼 이 글의 어떤 핵심어는 뭐가 될까 했을 때 수렵채집인들의 삶의 방식인가? 그리고 human being 인간에게 수렵채집인들의 삶의 방식이 자연스럽구나. 일단 요 정도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xamination of human remains. exam은 우리 examine 살펴보다 앞에서도 교과서에도 수업에 나왔던 단어인데요.
인간의 remains는 남아있는 것이란 뜻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유산이라고 할게요. 남아있는 것. 인간 유산을 좀 자세히 살펴봤더니 examination from early hunter-gatherer society. 그래서 초기에 수렵 채집인들 사회에서 인간들이 남겨놓은 그 유산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하고 examination 여기가 주어죠. 뒤에서 안 붙어 있고 그럼 단수 주어구나. 단수 주어의 단수 동사 괜찮나요? 그래서 얘는 동사 자리이고 수일치구나. 얘도 맞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여기도 맞고. 자, 그래서 그 인간 유산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has suggested 제안해 주더라. 어떤 걸 제안해 주었느냐? That our ancestor 우리의 조상들은 ancestors는 조상이란 뜻이고요. enjoyed 즐길 수 있었다. abundant food 충분히 풍부한 음식들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이 컴마는 앞에 있는 food를 꾸며줍니다. 근데 이것은 말이에요. obtain까지 하면 얘가 이제 획득하다는 뜻인데 뒤에 able이 붙었으니까 뭐뭐 할 수 있는 즉 획득할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은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without excessive effort 엄청난 노력 없이요. 노력 없이 그냥 이제 풍부한 음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and하고 여기 아까 enjoyed 여기가 1번이 되겠고 suffered 여기가 2번이 되겠네요. 동사의 병렬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enjoyed and suffered. 그래서 풍부한 음식도 누릴 수 있었지만 suffer very few diseases. 이 few는 거의 없는 이런 뜻이야. 그러면은 disease는 질병이니까 질병을 거의 겪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살기 좀 괜찮았나 봐. 수렵 채집인 사냥하고 나무를 캐러 다니고 그러면서 음식도 풍부했고 노력도 별로 안 들여도 됐고 질병도 걸리지 않았대. 그러면서 if this is true 이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it's not clear 분명하지는 않다. Why? 왜 so many humans 그렇게나도 많은 사람들이 settled in permanent village permanent라는 거는 영구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영구적인 어떤 마을에서 그렇게 정착을 했었는지 그리고 developed 두 번째가 되겠네요. 아까 settled가 1번 그다음에 developed가 2번 농업이라는 것을 발전시켰을까 굳이 ing 이렇게 찍으면 앞에 문장 나오고 주어 동사 그다음에 동사 두 번째 이렇게 나오고 쉼표 찍고 ing 나면 분사 구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ing는 해석할 때 뭐 하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growing 재배하면서 crop 작물들을 그리고 domesticated는 원래 domesticate 이게 이제 뭐랄까 양육하는 걸 말해. 가축 같은 거를 우리 가둬두고 길들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domesticate는 길들이다, 양육하다 이 정도로 해볼까요? 그럼 지금 ing가 두 번 나오네. 여기 growing 여기 1번 작물을 재배하고 domesticating 그리고 동물들을 양육하면서 살았을까? 여기에 이제 의문이 생겼으니까 이걸 주황색으로 꺼볼까요? 우리의 너무나도 많은 조상들은 그냥 수렵 채집인 삶을 살아도 괜찮았는데 어떻게 했더라? settled in permanent village 영구적인 마을을 하나 딱 정해서 거기 정착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농업이라는 그 어떤 기술을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농업이 뭘까 했더니 뒤에 작물을 재배하고 또는 동물 같은 걸 가둬놓고 기르고 왜 이런 걸 했을까? 자, 근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땡땡. 자, cultivating field. 이제 field는 밭 같은 거, 농경지를 말하잖아요. 그 농경지를 cultivate는 경작하다. 이 경작하는 일은 여기가 주어. was hard work.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it was in farming village. in farming village. 어떤 농경 마을이었습니다. epidemic disease가 first took root. 뿌리를 내린 것은. 그러니까 어떤 전염병이 최초로 뿌리를 내렸다는 말은 거기서 퍼졌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원래 이제 관계대명사 what이 나왔는데 얘는 1번, 2번 이렇게 앞으로 보라 그랬는데 선행사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뒤에가 완전한 구조인가. 일단 in farming village는 얘를 그냥 없는 걸로 선치면 지금 선행사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 farming village를 선행사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없는 것으로 할 것인가. 그럼 뒤를 봤더니 epidemic disease 전염병이 내렸다 뿌리를 뒤에 어떤 문장 구조야? 뒤에가 지금 완전한 문장 구조야. 완전한 문장 구조면 관계대명사 what을 쓸 수가 없고요. 여기 이제 접속사 대시나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거겠죠.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 왔으니까 접속사 대실까라고 했더니 우리 중학교 때 했던 좀 그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들어봤을까?
그래서 it was 블라블라블라블라 that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이 나왔어. 그래서 이건 조금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 이때 강조 구문이 뭘까? 이거 한번 좀 끄집어내 볼게요. 끄집어. 원래는 우리가 문장을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장소나 이 자리의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이런 부사 덩어리를 넣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주어를 강조하거나 목적어를 강조하거나 이 장소, 시간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앞에다가 it을 먼저 써주고 is나 was의 과거인지 현재 시제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여기다 강조되는 요소를 넣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다가는 여기다 이제 that을 써주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어를 강조하고 싶다. 그럼 얘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얘는 주어가 빠지겠죠. 그리고 여기 시제가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여기 is를 쓰는 거고 여기 시제가 과거 시제라면 이렇게 was를 쓰는 거야. 그러면 위에 있는 문장을 예로 들어보면은 자 어떻게 돼요? 좀 눈에 띄게 보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일단은 it was in farming village 이 부분이 지금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을까 한번 써보는 거야. 자 원래 문장은 이런 거죠. 첫 번째 문장은 epidemic 여기가 주어였잖아. 여기 epidemic disease 여기가 주어였으니까 epidemic disease first took root 이렇게 하고 근데 어디에서 농경 마을에서 in farming village 원래는 이렇게 문장이 됐었던 거야. 전염병이 뿌리를 내렸다. 뿌리를 어디서 농경 마을에서. 근데 어떻게 한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디서 내렸느냐? 농경 마을에서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먼저 처음에 it을 쓰고 그다음에 is를 쓸지 was를 쓸지는 동사를 보고 결정하는 건데 여기 took가 과거 시제잖아요. 과거. 그래서 어떻게 써? is가 아니라 was를 쓰는 거야. 그다음에 it was 그다음에 강조하는 요소인 이놈을 이렇게 앞으로 빼는 거죠. 듣고 있나요? It was in farming village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 강조한 요소. 그 다음에 that을 딱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that. 그러면 우리가 익숙한 어떤 구문이 나와? It was that 이런 구문이 나와. 그리고 그 앞에는 강조되는 요소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빠져 있는 걸 다 적어주면 돼. 어떻게? 주어 그대로 끌어오는 거겠지. 이렇게 epidemic disease first took root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3번은 어쨌든 이때 강조 구문을 만드는 접속사 대시다 라는 거 그냥 한번 알아두고 왜 이런 문장 구조가 나왔을까라고 해보면 이렇게 이제 문장을 쓰게 되었다. 원래는 주어, 동사, 목적어 하고 장소를 나타내는 이 부분이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아 농경마을에서요. 전염병이 최초의 뿌리를 냈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농경마을이요. 이렇게 얘를 강조해서 앞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 뒤 요소들은 그대로 써주고. 그래서 그냥 참고로 이때 강조 구문이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수렵 채집인들이 우리 조상들이 수렵 채집인의 삶의 방식을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수렵 채집인은 돌아다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마을에 정착을 해가지고 농업을 짓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자 계속 가볼게요. Whatever its immediate effect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의 immediate는 즉각적인 효과 인간의 삶에 미치는 즉각적인 효과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on the lives of humans 인간의 삶에 미치는 그것의 즉각적인 영향 그러면은 또 하나 궁금증이 생겨. 여기서 말하는 it 그것이 뭘까? 쉽지 않죠? 제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쉼표 뒤에 보여요. 쉼표 이 쉼표 뒤에 있는 주어를 보면 돼. The development of settlements and agriculture 얘를 가리키는 거야. 이 development가 지금 단수잖아요. 단수 보이세요? development 단수. 그래서 settlement는 정착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agriculture는 농업이란 뜻이니까 정착과 농업의 발달을 가리키는 거야. 지금 앞에 is은. 왜 자꾸 지워지는 거지? 다시 여기 정착과 농업의 그 발달
undoubtedly 의심의 여지 없이 이끌었다. 뒤에 ly가 있는 걸로 봐서 부사고 부사는 뭘 꾸며준다? 형부 동문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을 꾸민다 이런 말 했었죠. 그래서 의심의 여지 없이 이끌었다라고 지금 뭘 꾸미고 있어요? 네, 동사를 꾸미고 있잖아요. 그래서 4번은 뭐라고 적으면 돼? 아하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맞게 쓰였다. 여기도 맞는 표현이다. 다시요. 정착과 농업의 발달은 의심의 여지 없이 높은 증가로 이끌었는데 in population density, 인구 밀도에서의 굉장한 증가를 이끌었다.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수렵 채집인의 삶을 굳이 살아도 됐었어. 사냥하고 뭐 잡초 캐먹고 과일 따먹고. 근데 어느 시점부터 우리 인간들이 영구적인 마을에 정착을 해서 농업을 해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야. 작물도 길러나고 소나 염소나 돼지나 이런 거 가축도 기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인간의 삶에 즉각적인 영향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 뒤에 볼게요. 이 주황색 끄세요. The development of settlements and agriculture. 인간이 했던 이 정착과 농업의 발달로 인해서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 인간들의 인구 밀도, 즉 인구 성장을 이끌었다. 이게 지금 해고 싶은 핵심 주제문인 것 같아. 보기에는. 다시 한번 볼까? 좀 빨간 펜으로 해보자. 여기 이 부분이 좀 주제문 같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this period, 이 시기는 어떤 거였냐면 known as the New Stone Age. 뉴 스톤 에이지라는 시기로 알려진 시기인데 이 시기는 여기 동사가 되겠네요. Major turning point, 아주 주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In human development, 인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 시기를 우리의 무엇이다라고? 터닝 포인트 시기다. 인간 발달에 이 부분도 주황색 꺼볼까요? 그러면서 또 컴마 찍고 ing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하자 그랬죠?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쉼표 찍고 ing 나오면 뭐뭐 하면서 뭐뭐 ed 하면은 뭐뭐 무엇 되면서 이렇게. 혼자서 영상 강의 찍고 있는데 이거 진짜 쉽지 않구나. 딱 2번까지만 하고 그만 찍겠습니다. 자, opening the way to the growth of the first town and city. 그래서 the way 길을 열었다는 거죠. 이 way는 길이란 뜻이니까 길. to the growth 성장으로 이어가는 무엇에? of the first town 최초의 마을과 도시라는 그 성장으로 이끄는 길을 이끌었다. 조상들이 마을에 정착해서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인구가 폭발하고 그러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무엇이다? 마을과 도시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really leading to settled civilization 정착화된 문명이라는 것으로 leading 아까 여기 오프닝 한 거랑 and leading 이렇게 연결되네요. 보이십니까? 오프닝 and leading 이렇게 두 번째 오프닝이 1번 그다음에 and leading 여기가 2번. 그래서 to settle civilization 정착된 문명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주황색 거 볼까요? 결국 얘는 to settle leading to settle civilization 정착화된 문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자, 글을 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키워드. 타이핑이 안 되니까 직접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키워드.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수렵 인간 이런 거, 그다음에 수렵 채집인 이런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수렵 채집만 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정착했고, 그다음에 농업을 지었고, 그다음에 얘가 뭐 하게 됐더라? 그렇지. 어떤 인구 성장, 인구 밀도 성장 이렇게 하고 얘네가 뭘 일으켜? 마을과 도시 성장을 일으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다 뭐로 이어지더라? 이제 문명이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더라. 이제 이런 게 키워드가 되겠네요. 그러면 한 줄 요약. 한 줄 요약. 글씨 잘 알아볼 수 있을까? 한 줄 요약을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 자, 볼게요. 수렵 채집 생활 방식은 수렵 채집 생활 방식은 인류에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굳이 농사 안 짓고 돌아다니면서 사냥하고 과일 따먹고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 정착했다 그런 말 나왔잖아. 그래서 인류는 정착과 농업을 통해 뭘 이끌었어요? 인류 발전의 전환점, 그리고 문명을 이끌었다. 이 정도로 번역해 볼까요? 수렵 채집 생활 방식은 인류에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인류는 정착과 농업을 통해 인류 발전의 전환점을 열고 그리고 문명을 이끌었다. 힘들다. 그래서 지금 29번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